88경수 안녕하십니까? 기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2019년 6월 10일자 월요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아버지의 소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승욱의 증상과 정상. 저번에 한번 이번에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니프타의 숲 정신분석 클리닉 대표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소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내리신 계율을 아버지 스스로가 지키시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그 계율들은 저를 짓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소송한 아들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의 일부다. 카프카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식사 자리에서는 떠들면 안 되고 음식 불평하면 안 되고 흘리면 안 되고 딴짓하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가장 음식 불평을 많이 하고 밥 먹으며 심지어 손톱을 깎고 식사가 끝나면 결국 자기 자리 밑에 가장 많은 음식 부스러기를 흘려놓았다. 카프카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강제하는 계율들은 넘쳤지만 정작 그 계율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카프카는 아버지의 분열된 계율의 틈새에 끼어 벌레로 변신하는 환상으로 견디다가 종당에는 몇 번의 약혼과 파혼을 거쳐 미혼남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소송한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신이 세운 계율을 스스로 어기며 사는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다. 자녀들에게는 올바로 살라고 해놓고 편법, 비법, 관행 등의 이름으로 어기며 살아온 우리의 지난 삶들 말이다. 물론 장사미사 아버지들의 소소한 잘못들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이 저지른 거대하고도 저 당당한 자기 배반에 비해 하찮기 짝이 없지만 말이다. 그래도 자식들은 아버지의 수많은 소소한 자기 배반 때문에 분열된 삶으로 던져진다. 20세기의 카프카는 21세기에 다시 영화 가버나움의 자인으로 환생하는데 레바논에 사는 12살로 추정되는 한 소년이다. 자인은 아이의 이름입니다. 자인은 자신의 부모를 고소한다. 고소한 이유를 묻는 판사에게 그는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이슬람의 계율이 뭔지 관습이 어떤지 필자는 잘 모른다. 하지만 완벽하게 현실과 똑같은 영화에서는 10살 남짓된 딸을 지창금을 받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넘기고 온갖 위험으로 득실거리는 길거리로 자식들을 내몰아 돈벌이를 시킨다. 그러면서 정작 아버지는 물담배나 빨고 빈둥거리며 신의 뜻만 찾는다. 자인은 말한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길바닥에 버려져 집밥 피고 벌레처럼 살아간다고. 분노가 고갱이가 된 목소리로 담담히 말한다. 전문 배우도 아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서도 없는 본명도 자인인 이 소녀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을 재현했다. 한 세기 전이라고 거긴 중동이라고 간단히 물리칠 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서도 카프카와 자인의 아버지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 나이는 60살쯤 된 성인이지만 실은 늙은 유아가 된 아버지들 말이다. 살아가면서 온전히 경험하고 통과했어야 할 무엇인가가 유실된 것 같다. 이런 아버지들은 무엇보다 자녀라는 존재가 품음직한 감정, 즉 아픔과 갈등, 포부와 한계, 불안과 허세 등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저 아버지 자신의 욕심을 자녀들이 현현해 주기를 강제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이들에게는 욕망에 휘둘리는 충동만 남았을까? 아마도 아버지에게서 소년이 없어졌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 12살 소년, 자인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을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는 책임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던 그 소년의 소망은
아직도 아버지들 마음 어디에 웅크리고 있을 것 같다. 청순하고 순결했던 그 소년들의 꿈이, 그때의 감성이, 그때 느꼈던 세상과 사람에 대한 설렘이 완전히 소실돼 버린 것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들이 그 소년을 다시 찾기에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예. 아버지의 소년, 이승욱의 글이었습니다. 예, 영화 가버나움이란 영화가 상영이 됐었죠. 그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찾아서 볼 만한 영화입니다. 예전에 그 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소설책을 한 권을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소설책 한 권을 주문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좋아했던 그 작가가 있었는데 프랑스 작가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멜리 노통부라고 하는 작가였어요. 그 작가의 책들을 꾸준히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책이 와서 배달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서 그 책을 이제 둘째 아들 방에 갖다 놓으려고 책을 뜯어서 봤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지 죽이기였어요. 아버지 죽이기. 그 제목을 듣고 섬뜩했어요. 물론 이제 이 아멜리 노통부가 쓴 그 아버지 죽이기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냥 그 까만 표지에 주로 아멜리 노통부의 그 소설을 대부분 까만 표지가 많습니다. 까만 표지에 아버지 죽이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봤었을 때는 그냥 헉 하는, 아니 이게 지금 얘가 왜 이 책을 지금 주문한 거지? 이 책을 왜 읽으려고 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예. 이게 그런 마음은 있죠. 어떤 자녀든지 간에 자기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인생에 한 번은 자기의 존재가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참된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맥락과 유사하겠죠. 자녀가 참된 부모가 되고 자녀가 참된 어른이 되고 특별히 아들이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좀 문학적 표현으로 아버지 죽이기라고 표현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에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우리의 아들들 또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없었으면 자신의 존재가 없었지만 자기의 존재를 있게 한 그 부모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반대 앞에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서 부모가 노라고 대답했을 때 그 노라는 대답 앞에서 아니야, 나는 예스야 하고 그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런 순간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많은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시대적인 환경, 물론 그 시대에 길게는 이승만 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특별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지냈던 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시대적인 한계, 그다음에 교육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또는 자기 부모의 한계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꼭 좋은 집안이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의 삶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부모의 삶에 종속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주체적이고 주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자기 극복, 자기 노력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숙명인 것 같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주어진 숙명처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도 소년인 적이 있었죠. 엄마도 사랑받는 아가씨였을 때가 있었겠죠. 예, 그때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을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을 거겠죠. 열어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한계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런 한계를 똑같이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녀와의 대화, 이게 더욱더 앞으로는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그러한 세대로 자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더 나은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부모가 밀리더라도 부모 세대들이 좀 밀려져 가는 게 저는 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이승욱의 아버지의 소년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